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키노트는 그동안 코카가 쌓은 주식 매매의 노하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해드리고 차근차근 공부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투자자의 일반적 매매 패턴이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에는 크게 세 곳의 매매 주체로 나눌 수 있죠. 바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중 자금 규모와 참여 비율이 가장 큰 주체가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높은 비중의 시장 참여자가 항상 가장 저조한 이익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간단히 보면 준비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 분야에서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또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그리고 검증된 그런 선진 투자법 등을 앞세우고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와는 그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면 얼마든지 그들의 틈새에서도 승산이 있는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의 일반적인 매매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점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보시는 화면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파동을 하나 그어 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이제 이 주가의 움직임, 뭐 정확하게 주가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어떤 파동의 파동을 분석해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정립시킨 이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요. 지금 보통 그분의 이론에 의하면 상승의 파동과 하락의 파동이 있는데 그 상승과 하락의 파동도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상승 5파 1, 2, 3, 4, 5 그리고 내려올 때는 3파 A, B, C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파동을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큰 상승 파동 하나에도 이렇게 쪼개서 상승 5파를 그릴 수 있고 큰 하락 하나에도 쪼개서 A, B, C라고 나눌 수 있다. 그 말은 달리 말해서 이 상승폭 1파 하나에도 또 1, 2, 3, 4, 5라는 걸 만들 수 있고 이 밑에 안에 또 A, B, C라는 하락 3파를 또 그려 넣을 수 있다. 그 안에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려 넣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그걸 잘게 쪼개고 할 수 있는 기본 단위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걸 연봉으로 본다면 월봉으로 쪼갤 수 있는 거고 또 더 작게는 주봉으로 쪼갤 수 있는 거고 더 작게는 일봉으로 쪼갤 수 있는 거고 더 작게는 분봉으로 무한대로 더 쪼갤 수 무한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단위까지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엘리어트 파동을 참고만 하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변형이 많아요. 이게 A 1, 2, 3, 4, 5 끝나는 게 아니라 6, 7, 8, 9까지도 익스텐션이 될 수도 있대요. 그러면 너무 그 이론의 그 정당성이 좀 떨어지잖아. 5파에서 끝나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6, 7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뭐 그렇게 된다면 뭐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좀 저는 이 이론의 조금 복잡성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론이 뭐 맞다 틀리다 이걸 제가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참고만 할 뿐이지 막 그렇게 그 자체를 크게 신봉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바탕을 가지고 제가 다음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개인들의 매매 패턴을 설명드릴 거거든요. 네, 똑같이 1파, 2파, 3파, 4파, 5파, A, B, C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근데 이제 이 A, B, C 하락 파동을 제가 앞에 하나 더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이게 한 파동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엘리어트 파동 이동상 A, B, C로 지금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 개인들은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를 어떻게 주로 하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식시장의 매매 주체는 세 곳이라 그랬죠.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있는데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서로 물량을 주고받고 하는 매매 활동을 통해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개인들은 주로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 순매수합니다. 매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 그죠? 상승하는 그런 추세 구간 동안에는 우리 개인들은 주로 순매도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주가가 더 떨어지니까 더 싸진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주가가 더 떨어지니까 더 싸지잖아요. 이때가 더 싸니까 떨어질수록 물량을 더 사는 것.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매매 입장에서 보더라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그리고 그 사이에 이익을 보는 것이 우리 투자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 당연함이 문제가 될 때가 많다. 자, 그러면 반대로 개인들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물량을 산다면 이 떨어질 때 물량을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개인들이 사는 걸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주체 외인과 기관과 개인들이 봤을 때 외인이나 기관이 팔 때 개인이 사는 거잖아요. 반대로 개인이 팔면 외인이나 기관이 받아줘야만 팔리는 거거든요. 서로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오늘 거래량이 뭐 10만 주다라고 치면 10만 주라고 하는 것은 누가 3만 주 사고 누가 4만 주 파는 게 7만 주 파는 게 아니라 산 사람과 판 사람이 똑같이 10만 주가 거래된 거예요. 산 사람 입장에서도 10만 주를 샀고 판 사람 입장에서도 10만 주를 팔았다는 거죠. 그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산 사람 수와 판 사람 수를 더한 게 아니에요. 동시에 그냥 착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3대 주체 간에 물량 이동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가격, 어떤 프리미엄이 더 붙든 덜 붙든 이동은 주식수는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항상 주식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격만, 밸류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어떤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뭐가 문제냐면 자,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산다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주식을 사 모읍니다. 주식을 사 모으고 어떤 반등의 구간도 나오죠. 하락하는 하락 파동에서도 이렇게 B 파동처럼 상승하는 파동이 나와요. 그러면 이 B 파동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개인들은 팝니다. 개인들은 팔죠. 자, 그럼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내용을 보면 이 구간에 그러니까 이 상승하는 구간 내에서 산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익도 볼 수 있죠. 때로는 본전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파시는 분들이 이익을 보고 파시는 분들도 있고 본전 또는 여기에서 사신 분들이 너무 손해가 커질까봐 이 상승 구간을 이용해서 물량을 틀고 나오거나 줄이는 그런 또 매도의 행태를 보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 상승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다시 떨어지면서 또 개인들은 뭘 하느냐? 떨어지니까 또 사요. 자연스럽게. 지나간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최저점인 줄 알죠.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가 최저점인 줄을 모르죠.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지 어디가 바닥일 줄은 모를 거야. 근데 이때 물량을 사고 있는 개인들의 심리는 조만간 바닥이 나올 거야. 이제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만큼이나 떨어졌는데 바닥이 나올 거야 하는 그런 심리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하락폭이 너무 커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뉴스나 시황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안 좋은 상황만 이야기해요.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 지금은 주식이 끝났다. 이제는 다른 걸로 가야 한다. 부동산으로 가야 한다. 채권으로 옮겨야 한다.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너무너무 안 좋은 소식들로 일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깊이가 깊어지면 개인들도 매수를 더 이상 무서워서 못하게 돼요. 이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최저점이라고 이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점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정말 용기 있는 매수자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매수를 할 줄 알고 트레이딩을 할 줄 알고
또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역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역발상 투자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안 좋은데 아니야. 이 안 좋음이 계속 안 좋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돌아가는 시황의 변화가 있을 거야라는 자기들만의 추측, 자기들만의 기대,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개인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물타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이런 정말 심하게 낙폭이 된 그런 구간에서는요, 이 위에서 사신 분들은 더 이상 물량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타기라고 하잖아요. 이 물타기는 한계가 있어요. 물타기는 왜 한계가 있느냐? 첫 번째는 자금의 한계가 있죠. 내가 1,000만 원을 살려고 했는데 자꾸만 떨어지니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500 더하고 뭐 250 더하고 또 뭐 250 더하고 500 더하고 하면서 계속 지금 끌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비중이 엄청 커진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 돈 없으면 신용까지 쓴다니까요. 왜? 이건 언젠간 반드시 올라갈 거니까 반드시 터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신용까지 써가면서 물량을 최대한 키웁니다. 이분들이 생각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다시 올라갈 거야.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게 장기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장투하시는 또 가치 투자자들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이 온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 기업의 가치 대비 너무너무 주가가 싸졌다. 다시 올라갈 거야. 당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때 진입하시는 분들은 정말 결단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가치 투자의 표본으로 인정해 주셔야 되는. 하지만 높은 데서부터 물타기로 쭉 끌고 내려오신 분들, 심지어는 신용을 쓰신 분들은 같은 이때쯤 되면 같은 심리가 된다니까요. 그런 한 분류가 있고 또 한 분류는 뭐냐면 이때쯤 되면 포기. 내가 지금 팔자니 손실이 너무 커서 도저히 못 팔겠고 또 돈도 없고 자금이 떨어지고 포기. 그래서 방관자가 됩니다. 뭐 언젠간 오르겠지. 그래.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지 뭐. 주식이 설마 뭐 망하겠어? 이 회사가 설마 망하겠어? 냅두지 뭐.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때부터 방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때 사신 분들은 방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최저점을 찍고 반등 파동이 나옵니다. 반등 파동이 나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때 상승할 때는 어떻게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죠? 상승할 때는 개인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죠? 매도.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이게 반대면은 정말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 그러면 이 구간에 늦게 진입하셨던 분들은 이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분들도 팔고 나가면 해피하게 팔고 나갔다고 생각하실 거고, 또 어느 정도 물량일 지금 물타기 해서 평균 단가를 이 부분에 맞추신 분들은 본전 심리라고 하죠. 본전 심리가 발동해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물타기를 계속했고 심지어는 신용까지 써가면서 이걸 낮췄더니만 내가 본전이 왔네.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죽을 걸 살렸다. 최소한 본전이라도 하고 나온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매도를 하게 돼요. 계속 매도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다시 하락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또 어떤 조정파가 나오면 어떤 일을 하죠? 개인들은 또 매수해야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이때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떤 감각으로 매수하시느냐? 야, 이제는 이거 돌아선 거 아닐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하셔갖고요. 뭐 이런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접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기술적 분석들을 이용하셔서 이때 떨어지는 건 조정팔 거야. 이제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여기서 멈추고 올라갈 거야. 여기서 또 이렇게 설마 내려오지는 않을 거야 하는 기분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뭐 다양한 부류로 접근하시겠지만 어쨌든 개인들은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는 접근을 좀 하십니다. 하지만 이때 접근은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구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하락 파동이 짧고요. 이게 지금 제가 하락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락으로 그렸지만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지루한 또 박스권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구간에서 하락할 때 개인들이 매수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 양은 많지는 않다. 그리고 다시 턴어라운드해서 또 파동, 쉽게 말해서 상승 3파동을 만듭니다. 상승 3파동은요 상당히 좀 깁니다. 그 기간이 일반적인 엘리어트 파동 이론대로라면 1파보다는 더 길게 올라가고 3파, 4파, 5파 때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짧지만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이거든요.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은
또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개인들은 상승 시에 매도하잖아요. 또 매도합니다. 이때도 똑같이 두 부류예요. 여기서 사신 분들이 이익 보고 나가는 거. 진득이 기다릴 줄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사셨던 분들이 평균 단가 낮추신 분들이 이 정도 가격에 오신 자기들의 본전 심리 두 개로만 또 파는 거예요. 왜냐? 이게 그림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절대 휘둘리지 않고 물량을 쥐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어트 파동을 크게 봐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간단하게 제가 심플하게 그렸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 안에서도요. 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또 엄청나게 흔들리는 구간이 오는 겁니다. 그죠? 이 안에서도 엄청나게 흔들리는 구간이 오게 돼요. 그런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은 또 자기들의 심리에 맞게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오를 때는 팔고 내릴 때는 사는 방법으로 꾸준히 가져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때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느냐면은 이 저점이 보여요. 이 저점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너무 비싸게 올랐다. 난 늦었어. 이때 샀어야 됐는데. 이때 반등하는 그게 맞는 거였는데 하는 후회만 남고 사야 됐었는데 하면서도 이때 하락 파동에서 쉽게 말해서 이 상승파의 하락 파동은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 하락 파동에서 많은 분들이 매수에 참여를 다시 못해요. 오를 때 매도는 많이 해도 떨어질 때 매수를 많은 분들이 못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또 하락 파동을 맞고 그죠? 큰 폭의 하락폭 이제 조금 큰 틀에서의 하락폭이 나올 때 이때 또 어떻게 하면 개인들은 그때 사죠. 이때 비싸서 못 샀는데 하면서도 이때 떨어질 때 그래 이제 늦게라도 타자. 올라갈 때는 이제 도저히 못 사고 떨어질 때 비쌀 때 못 샀는데 이제 좀 떨어지니까 지금 사도 되겠지. 늦게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들어갔고 주가가 또 올라서 그래 내가 늦게라도 잘 탔네. 늦게라도 잘 진입했다. 이익 구간이 들어가니까요. 이익 구간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그죠? 이 이익 구간에서 또 올라갈 때마다 파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 진입 못 하셨던 분은 언제 진입하느냐? 이때 떨어질 때 그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 이 구간쯤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앞으로 이 기업이 더 가네, 이 업황이 살았네, 앞으로 3년은 더 갈 사이클이네, 뭐가 바뀌었네. 정말 좋은 뉴스들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이때만 해도 비싸다고 생각했던 그 우리 개인들이 이때까지 왔을 때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이때는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좋다는 것만 초점이 꽂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올라갈 때는 또 못 사고 그죠? 떨어질 때 살려고 하는 심리가 발동해요. 특히 여기에서 특히 떨어질 때 샀다가 올라갈 때 좀 재미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음 떨어질 때 또 사야지 하는 성공 심리가 있잖아요. 그 심리 덕분에 이렇게 떨어질 때 또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에는 그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떨어질 때 물량을 물타기 물리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사신 분들은 물렸잖아요. 그죠? 물타기 여기쯤에는 또 겁이 나서 못 들어가. 아까 똑같은 말씀 이 부분에 드렸죠?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떨어질 때 사서 오를 때 판다. 맞는 이론 같은데요. 떨어질 때 물량 엄청 키워서 본전에 판다. 결국에는 이분들 우리 개인들 대부분은 주식을 본전하려고 본전 게임 하려고 주식을 하시는 그런 결과를 밖에 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우리 개인들의 매매 행태다. 최근에 특히 작년 7월부터 한 9월 정도까지 또 올해 1월달, 2월달 정도 이 구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주가가 오르면 누가 사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누가 사면서 올리죠? 기관이나 외인이 사는 것이 맞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이 구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끌어올리는 것을 개인들이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심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상당히 이건 참 보기 드문 일이다, 보기 드문 일이다 이야기를 했죠. 이때는 전체적 집단 이런 표현을 하면 이상하지만 집단 체면에 걸렸어요. 지금 주가를 안 사면 큰일 나. 그때는 오르고 내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들어가. 그때는 엄청난 유동성이 또 풍부하게 공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주가를 올리고 하는데 그 비정상적인 상승세를 이용해서 기관들과 외인들은 물량을 줄여 나갔어요. 오히려 올라가는 걸 얘네들이 사서 올려야 되는데 개인들이 올려주니 기관 외인들은 자기들이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반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집단적으로 체면에 걸려서 유동성으로 확 올릴 때는 그걸 이제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고 그러잖아요. 이 유동성 장세 때는 진짜 앞뒤 볼 거 없습니다. 무슨 종목이든 그냥 사면 다 올라가고요. ADR 지표, ADL 지표 다 확인해 보면요, 팡팡팡팡 올라갑니다. 뭐 그냥 아무 종목이나 찍으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때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도 생각 안 하고 막 들어가 더 늦을까봐, 더 올라갈 건데 더 늦을까봐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비정상적으로 10년에 나올 수 있는 게 몇 번 안 돼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태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인들은 아까 설명드린 그런 행태를 가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행태로 가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하면 주식은 성공하기 어렵다. 많은 대중들이 가는 길로, 여기서 대중이라고 하면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함께 가는 길로 같이 따라가는 것은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대열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공할 10%에 들어가기 어렵다. 성공할 5%에 들어가기 어렵다. 성공할 1%, 0.5%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코카는 추세 추종 트레이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추세 추종 트레이딩. 여기에 대가는 제시 리버무어. 그 사람이 추종했던 것은 피라미딩 전략. 결국 추세 추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추세 추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매매 패턴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를 또 간략하게 소개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제시 리버무어의 피라미딩 전략. 그런데 이 전략과 또 코카의 전략. 코카가 이 제시 리버무어의 피라미딩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또 이분은 워낙 옛날 분이시고 벌써 거의 뭐 7, 80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죠? 이 이야기가 현실에 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시장 환경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변형되고 수정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제가 또 변형된 저만의 전략이 있겠죠. 그 전략을 또 간략하게 소개드리는, 앞으로 두 영상 정도까지는 지금 이 키노트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제 하나하나 코카의 전략을 쪼개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정말 세부적으로 어떤 수치까지 나열해 가면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저를 특별히 더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회원용 전용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서, 이건 공개하지 않는 영상으로, 그 전에 영상들은 시차를 두고는 다 영상을 공개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 보시고 생각하시고 그런 식으로 영상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이 매매 행태, 우리 개인들의 매매 행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이실 거고요. 또 그래 내가 저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반성하시는,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한다니까요. 틀림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라고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게 못 한다니까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훈련되어져야지 이 심리를 못 이깁니다. 정상적이라니까요. 이게 편안하다니까요. 자연스러운 옷이라니까. 불편한 옷을 입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불편한 옷이 맞는데 그 불편한 옷이 우리 몸이 그 불편한 옷에 맞아줘야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